네, 오늘 금요일장 마무리하는 주식 심화론 오늘의 주제 보시죠. 반도체 산업 현재 상황과 향후 전망은?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수출 지표가 나왔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20일까지 지표인데 여기에서 자동차, 석유화학은 전년 대비 증가했는데 반도체가 1년 전보다 12.8%가 줄었네요. 2년 가까이 지금 수출 증가세가 월 기준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감소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반도체 수출 금액의 감소가 있고요. 오늘 반도체 산업의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교보증권 윤여민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반도체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네. 먼저 반도체 하면 글로벌 경기와도 동행해서 움직이는데 글로벌 경기의 순환에 대해서 먼저 짚어볼까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주식을 최근에 많이 시작하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럼 이제 코로나19 때 작년부터 이제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큰 상승을 경험을 하고 지금 상승을 좀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시간을 좀 길게 넓혀보면 지금 현재 경제 상황 한 2007년, 한 2008년 이 정도 어떤 이런 좀 구간과 좀 오버랩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2007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부동산 경기 악화로 좀 경기 둔화가 좀 시작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2008년 8월에 리만 브라더스가 좀 파산을 맞았고 이에 따라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좀 대두가 됐었고요. 이런 순간에서 경기 순환의 어떤 저점이 지금 2009년 상반기에 좀 생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과 현재 상황이 좀 많이 오버랩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지금 같은 경우 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침체에 들어간 국가들은 좀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크레딧이라고 하는 뭐 신용에 대한 이슈들이 좀 많이 터지고 있고 특히 이제 뭐 금리 달러 상승의 여파로 지금 수요에 대한 부분도 좀 상당히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뭐 뉴스들이 도는 거 보면 이제 PF 관련된 쪽, 부동산 쪽에서도 어떤 뉴스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지금 이제 경기에 대한 침체에는 사실은 뭐 시작이 됐다. 다만 이제 이런 피크로 가는 어떤 과정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내년,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 정도가 어느 정도 선방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내년의 전망치들이 좀 많이 하향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이 꼭 기업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전체적 글로벌로 봤을 때 좀 이제 경제 성장률에 대한 부분이 많이 좀 둔화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장률이 전반적으로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좀 낮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이제 시장이 이제 경기에 좀 최악의 국면으로 좀 진입하는 어떤 그러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결국 이제 침체 다음에 시장의 반등 여기에 따라서 경기 수요의 턴어라운드 이렇게 순서로 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좀 최악의 국면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측면에서 이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제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강달러라는 부분들 뭐 아무래도 정치적인 좀 이슈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국에서 강달러가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소비의 국가이기 때문에 어쨌든 물건을 살 때 달러의 가격이 높다는 것 자체는 지금 국민들에게는 왜 이렇게 가격이 싸지라는 느낌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아무래도 중간 선거 전까지는 좀 용인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강달러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다른 나라의 통화들이 흔히 얘기해서 이제 좀 이제 위축이 되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적으로 필연적으로 이제 수요가 둔화되고 이제 침체되는 현상이 나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점도표를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미국 금리가 3.25로 정도 되어 있는데 뭐 11월에 75, 그 다음에 12월에도 75, 내년에 25에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제한 스텝을 2번 더 하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이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 터미널 레이트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내년 뭐 상반기 한 5%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어떻게 보면 금리가 대폭으로 인상된다는 점에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좀 경기 어떤 그 구매력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소득과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떨어지는 어떤 구간에 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는 이런 달러가 계속해서 강세가 나오다 보니까 과연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한국은행은 좀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이 강달러의 기조가 언제까지 좀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앞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제 중간 선거 때까지는 어느 정도 용인한다는 좀 얘기는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그 누구도 모르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어떤 그러한 좀 필연적인 제가 볼 때는 순수를 밟을 것이라 보고 있고 지금 현재는 뭐 2.5 정도 근데 이제 연말에 3.5까지도 간다는 얘기가 있고 3.75까지 간다는 얘기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결국 우리나라도 이제 침체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서는 순간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뭐 아직까지 뭐 미국에서는 고용은 견조하고 뭐 수요도 견조하다고 말을 하지만 결국은 슬로우 다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강달러에 대한 어떤 피해로 인해서 환율이 올라가고 여기에 따라서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환율을 잡기 위해서 또 어떻게 보면은 금리를 올릴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경기 침체 국면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좀 필연적인 상황에 놓여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킹달러와 고강도 긴축으로 인해서 위기감이 도래하고 있는 시장의 모습이 지난 2008년 그때 수준과 좀 비슷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지난 9월 말에 FOMC 회의에서 3차례의 자이언트 스텝이 나왔는데 앞으로 어쩌면 4번, 5번까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있고요. 그리고 연준 위원들이 이렇게 금리를 많이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 금리가 제약적인 수준은 아니다. 또 파월 연준 의장도 지난 FOMC 회의 때 주택 시장의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또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이러면서 경기가 둔화되고 있고 이 침체가 어디까지 갈지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경기 순환 고리에서 봤을 때 반도체 산업은 어떤 상황이라고 보실까요? 지금은 이제 반도체 산업의 어떤 순환 사이클로 봤을 때 지금 재고를 좀 관리하는 어떤 그런 사이클로 들어가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사이클이 한 8단계 정도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어쨌든 수요가 좀 있는 상황에서 첫 번째로 좀 초과 수요가 전망이 되면 어떻게 보면 투자를 늘리는 단계 그리고 이제 투자를 늘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생산 계획이 좀 상향되는 단계 이 단계를 거쳐서 또 공급이 좀 증가되고 이러다 보면 공급이 과잉되다 보니까 다시 또 투자를 좀 감소를 하고 여기서 또 생산 계획이 좀 하향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이제 공급이 감소되는 어떤 이런 사이클을 계속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상황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가 감소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생산 계획이 좀 하향되는 그러한 좀 단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수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D램 고정 가격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 이후로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 중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좀 초기 낙폭에 대한 어떤 수준 같은 경우는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예상치 못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어떤 전쟁이라든지 또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상당히 커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올해 하반기 들어서 지금 수요 전망이 지금 상당히 하향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다가 고정 가격, 특히 이제 D램의 고정 가격 하락폭이 지금 다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수요 자체가 우려가 생긴다는 점, 결국은 이제 감산에 대한 부분들, 투자의 어떤 감소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측면에서 마이크론이 이제 먼저 좀 포문을 열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 3분기, 특히 이제 뭐 실적이라든지 뭐 2분기 실적부터 지금 3분기까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감산에 대한 부분을 좀 먼저 발표를 했고 여기에 또 키옥시아가 좀 같이 좀 따라가는 부분이고 또 SK하이닉스도 약간의 그런 좀 뉘앙스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만이 좀 발표를 하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D램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그래도 3사가 D램을 거의 95% 이상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두 회사만이 어떤 감산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좀 시장에 좀 어느 정도 타격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재고에 대한 부담이 조금은 줄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감산한다는 것 자체는 기존에 있는 재고를 먼저 밀어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재고부터 먼저 소진이 되고 나서 그리고 이제 공급 하향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이 된다고 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수요가 다시 탄력적으로 반등하는 순간 다시 이제 어떤 초과 수요에 대한 부분이 다시 지속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현재 상황에서 보게 된다면 사이클 같은 경우는 그 사이클에 걸쳐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저는 이제 반도체 산업의 어떤 순환 사이클 자체는 무너지지 않았다. 다만 이제 초과 수요로 이제 가면서 투자를 증가하는 그런 국면인 전 단계죠. 결국 이제 공급이 감소가 되고
어떻게 보면 생산 계획에 대한 하향 이런 쪽에 어떤 그런 이 어떤 구간에 좀 놓여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면서 결국 이제 뭐 메모리 쪽에서 대장주를 할 수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어떤 공급에 대한 어떤 타이트한 좀 조절 자체가 네. 이제는 어떤 그 수요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또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공급단에서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수준에서 봤을 때 현재 상황에서는 좀 감소에 대한 어떤 그런 좀 구간에 놓여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디램 고정거래 가격이 하락하고 재고가 쌓이던 차에 이제는 감산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은 재고가 좀 소진되는 그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런 다운 사이클 가운데서 주가가 반등 포인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어떻게 제가 사이클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생산을 많이 안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재고를 어떻게 보면 먼저 소진한다는 것 자체는 매출이 안 잡히는 거 아닐까? 라는 이제 이러한 좀 고민을 하실 텐데 사실은 이 주가라는 것이 참 묘하게도 선반영을 하고 한 6개월 정도 선행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다운 사이클에서 결국 이제 주가의 반등 포인트는 재고가 얼만큼 빠르게 소진이 되느냐. 그래서 재고 수준이 얼만큼 안정화되느냐가 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재고가 빠르게 소진이 된다고 하면 수요처와 공급처 간에 다시 한 번의 가격 협상이 좀 이루어질 것이고 이러한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공급단의 어떤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업황 반등을 위한 조건 같은 경우, 그러니까 결국 가격 협상을 한다는 것 자체는 이제 업황 반등에 대한 어떤 조건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러한 좀 다운 사이클이 뭐 한 번 있었던 것이 아니고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2018년, 19년에서도 지금 디램에서 다운 사이클이 있었는데요. 지금 2019년 말까지 좀 이제 어떻게 보면 DM 고정 거래가가 좀 하락을 했었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지금 2019년 초에 저점을 형성을 하고 반등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이 그러니까 재고 자산에 대한 어떤 증가율이 피크를 쳤던 그 시점이 결국은 네. 이제 주가 저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재고 자산의 피크 지금 나온 건가요? 아직까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감산을 시작했기 때문에 재고 자산을 지금 소진한다는 얘기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물량을 뭐 100% 줄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어느 정도 발표를 한 거고 이거에 따른 좀 순차적인 시간이 걸릴 것으로 있고 또 가장 키플레이어는 삼성전자가 아직까지는 재고를 줄이겠다 뭐 그러니까 이제 감산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더 그 뉴스로를 좀 더 체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러한 측면에서 어쨌든 지금 이제 순환에 대한 부분들 지금 어떤 반등 키포인트는 재고 자산의 어떤 제가 볼 때는 안정화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뉴스가 나온 거 보면 내년에 지금 캐펙스 투자를 좀 하향하겠다라는 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이제 마이크론부터 좀 감산을 시작했고 SK하이닉스, 삼성전자도 투자를 줄이겠다는 뉴스는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좀 피크로 가려고 하는 모습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12월부터 이제 5% 수준의 감산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3년 내년부터 카펙스를 지금 80억 달러 수준으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보게 된다고 하면 80억 달러가 어느 정도냐? 그러면 네. 올해 대비 50% 줄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낸드 같은 경우도 키옥시아 같은 경우 10월부터 30% 감산을 좀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지금 캐펙스에 대한 생산 설비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내년부터 마이크론과 마찬가지로 캐펙스 컷을 좀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삼성전자도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결국 이제 3분기 상세 실적을 좀 발표할 때 그때 아무래도 좀 이러한 좀 제가 볼 때는 4분기 가이던스뿐만 아니라 내년에 어떤 그런 좀 감산에 대한 부분이 좀 자세히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공급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공급단에서 조절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이 공급 같은 경우는 생산 능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생산 능력 자체는 지금 충분히 있는 상황이지만 이런 부분을 좀 공급을 좀 조절한다는 것 자체는 결국 수요에 맞춰서 대응을 하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이 공급을 하향하겠다는 게 결국은 어떤 캐패시티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공급사의 어떤 자의로 지금 공급량을 줄이는 거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확실히 감산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공급단에 있어서 봤을 때는 본인들이 조절할 수 있는 하나의 상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수요의 하락이 이제는 어느 정도 피크에 왔을 경우 이제 다시 한번 감산이 아니라 증산하려는 어떤 그러한 노력이 좀 분명히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볼 때는 감산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저는 어떻게 보면 반등의 신호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이런 이 감산이라든지 증산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2023년 내년 하반기부터는 조금은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감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2023년 좀 내년 하반기 정도가 되면 그래도 이제 다시 한번 증산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 어떤 시점이 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좀 돌아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는 즉슨 제가 볼 때는 수요의 둔화라는 부분들이 제가 볼 때 한 1년 정도는 분명 시간을 좀 더 거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좀 존재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물러나서 그래도 내년 하반기 정도가 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금리 인상에 대한 폭이 좀 많이 둔화될 것이고, 오히려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좀 걱정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오히려 캐펙스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현재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는 좀 감산에 대한 부분들, 재고의 어떤 수량에 따라서 지금 반등의 포인트를 좀 더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쌓여가는 재고에서 업황에 대한 우려가 더 짙어졌었는데 그래도 기다려왔던 이슈가 나왔습니다. 바로 네. 감산인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수요도 침체가 돼 있고 또 금리가 올라가면 투자 금액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로 투자할 때는 또 달러를 써야 되면 더 예정했던 비용보다 비용이 더 커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잘된 선택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삼성전자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삼성전자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건 보니까 최근에 이달 초에 그 삼성전자의 메모리 사업부 부사장이 언급을 했는데 현재 감산을 논의하지 않고 있다. 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불황이 지났을 때 삼성전자가 지금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다라면서 감산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놨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결국 이 위기의 순간을 투자로서 더 R&D를 수하게 또 투자를 하겠다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뒤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이재용 부회장의 의지가 좀 많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감산, 어떤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어떤 주가의 반등을 하기보다는 결국 원천적으로 기술 자체를 더욱더 정밀화해서 결국 이런 불황을 좀 뚫어가겠다라는 좀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시장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메모리 수급 자체는 일단 이런 감산 결정으로 인해서 내년 하반기 정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고요. 다만 주가는 좀 더 선반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재고 자산의 고점이 주가의 바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아까 설명을 해주셨어요. 연말 연초에 계속해서 반도체주의 주가 바닥 가능성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그게 불확실하다는 얘기도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경기 침체론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지금. 네. 예. 이 경기 침체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얘기가 있는 가운데 지금 미국 쪽에서는 제프 베이조스도 경기 침체 위기에 대비해야 된다. 경고를 이번 주에 하기도 했었고요. 네. 아무래도 기업들의 이익 자체가 훼손될 수 있는 구간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우리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더하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종목들 같은 경우 지금 거의 과대 낙폭이라는 단어가 많이 어울리고, 사실 성장주, 경기민거, 가치주 사실 거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 레벨 다운된 상황이고,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3분기를 지금 바라보는 실적이 많이 하향이 되고 있고, 또 여기다가 또 4분기 내년까지 보게 된다고 하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말하는 하향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목표가 하향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지금 이제 반도체 관련돼서 보게 된다고 하면 중소형주보다는 좀 대형주의 지금 이제 하락폭이 좀 더 컨센서스가 좀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더 타격을 많이 받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뭐 수치로 좀 말씀을 드리면 7월 대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지금 37% 하향됐고요. SK하이닉스는 68% 좀 하향이 됐기 때문에 지금 하향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이제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러다가 진짜 어떻게 보면 그 매출이나 영업이 거의 반토막 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타 메모리 업체보다 삼성전자가 내년에 좀 캐펙스가 좀 견조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이유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일단은 가장 좋은 건 지금 현금성 자산이 확실히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운 사이클에서 지금 이제 재고를 관리하는 수준이라든지 경쟁력의 차별화에 대한 부분들이 좀 상당히 있고, 이런 측면에서 수익성이라든지 현금 여력이 좀 상당히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은 좀 이런 다운 사이클을 좀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이 과거에 좀 이런 또 사례를 보게 되면 D램의 어떤 메이커들의 어떤 수익성이 사실 어떻게 보면 업사이클보다 다운 사이클이 좀 더 벌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삼성전자가 상당히 많이 벌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불황에 강하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불황에서도 네. 가격을 내리지 않는 상황, 가격을 내리지 않는 거죠. 왜냐면 네. 우리는 버틸 체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좀 더 기술 개발을 하고 네. 오히려 상승 사이클에서 가격을 더 올려버리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타 업체보다도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갖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금 EUV 공정에서 상당히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제 EUV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이게 시스템 파운드리 쪽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D램 쪽에서도 지금 이제 EUV를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이제 EUV 공정 성숙도에 대한 부분들이 만약에 증가를 하게 되면, 이제 D램의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낸드 같은 경우도 여전히 좀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투자 축소를 한다고 해도 수익성은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좀 삼성전자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이제 타 메모리 업체에 대비해서는 좀 내년 캐펙스가 견조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다가 또 이제 이 파운드리 쪽에서도 워낙 좀 투자를 좀 많이 좀 집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과대 낙폭이라 하더라도 수익성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좀 포인트는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카펙스 같은 경우는 지금 4분기, 이제 10월, 11월, 10월, 그 다음에 내년 1분기까지가 좀 저점이 아닐까라는 좀 예상을 좀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내년 2분기부터는 카펙스에 대해서 약간 우상향하지 않을까라는 좀 전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인 즉슨, 뭐, 어떻게 보면 투자를 줄이겠다, 감산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2분기부터는 지금 우상향하는 그림이 나올 것이다라는 좀 다시 어떻게 보면 반대적인 또 전망도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현재 상황이 좀 더 주가적으로는 좀 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어떤 주가가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어떻게 보면 반도체 섹터의 대장주이기도 하고,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어떤 종목이기도 합니다만, 이 종목들이 사실은 좀 버텨줘야지만 낙수 효과라는 것이 좀 일어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보게 된다면 그래도 좀 지수를 좀 버티는 어떤 버팀목이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그 밑에 따라갈 수 있는 좀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소부장 종목들이 또 이제 좀 따라갈 수 있고, 또 반도체가 버티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타 섹터라고 할 수 있는 뭐 2차전 자동차 이런 쪽으로도 매수가 좀 돌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주가 안정이 좀 상당히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러한 측면에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61선을 좀 지난주에 돌파하는 좀 모습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한 95,000원대의 어떤 그런 지지력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결국은 피가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좀 이제 과대 낙폭에 대한 개별주들은 계속 관심을 갖고 쳐다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업황의 흐름을 놓고 보나 또 주가를 놓고 보나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논할 만한 위치에는 왔다고 판단을 해주셨고요. 네. 최근에 삼성전자의 저점이 51,800원에서 나왔는데요. 신저가였죠. 이후에 최근 들어서는 54,000원에서 57,000원 사이에서 좁은 박스권을 이어나갑니다.
바닥 찍고 조금 올라서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네. 10월 한 달 내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얘기하기 전에 지금 채팅창에서 내년 정말 걱정이라고 시청자분들께서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경기 때문에 네. 그런 얘기하고 계시는데 내년에 긍정적인 전망, 성장 전망할 수 있는 건 배터리 정유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올해보다 실적이 감소할 거라는 예상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 가운데서도 그래도 어떤 실적이나 업황의 바닥을 가장 먼저 찍어주는 건 반도체가 네. 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내년은 걱정하진 않고 있습니다. 이미 반도체를요? 아니 이제 지금 걱정하시는 것은 결국 주가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저는 지금 상황에서 주가는 한 번 더 밀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악의 시나리오라면 이제 2000선도 열릴 수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지수대가요? 네, 그러한 진통은 뭐 늦어도 내년 1분기 안엔 다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기술적 반등은 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중간 선거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FOMC 관련된 어떤 11월에 좀 중요한 이벤트들이 두 개 있다 보니까 그 어떤 두 개 이벤트 전에 어떤 좀 올리려고 하는 기술적 반등은 있겠습니다만 저는 11월, 12월까지는 좀 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작업들이 저는 분명히 올해 아니면 빠르면 뭐 1월, 2월이면 좀 제가 볼 때는 좀 마무리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에 좀 지수의 업을 좀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2200선에서 보더라도 2600, 2900까지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국 이러한 모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걱정들은 다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내년에 산업이 나빠지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고 다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빠진 실적이 나온다 하더라도 오히려 주가는 빠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을 아무리 감안한다 하더라도 지금 말도 안 되게 싼 종목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일단은 내년의 걱정보다는 일단 4분기에 대한 걱정을 먼저 하시는 게 어떨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내년 생각하면 뭐 경기 자체뿐만 아니라 국제 정세 자체가 머리가 아프다 보니까요. 네. 뭐 모든 게 참 쉽지 않은 시절은 맞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현재 주가를 놓고 봤을 때는 이런 위기를 다 반영했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를 좀 메리트 있게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 주식을 싸게 사야 되잖아요. 네, 그런 그렇죠. 차원에서는 지금 관심을 이제 가져야 되는 시점이라고 말씀해 그렇죠. 주시네요. 근데 이제 예. 관심을 갖는데 결국은 이제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네. 좀 지수와 많이 연동되어 있는 좀 섹터다 보니까 사실 지금이 바닥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더 밑에 열릴 수 있다는 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대부분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만약에 새로 진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연말에 봐도 늦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항상 쓰는 말이 있죠. 분할 매수.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반도체 섹터는 분명히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좀 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허리띠 졸라매서라도 뭐 단가 좀 낮추면 수익 내는 시기가 더 좀 빨라질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9분 능선까지 왔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한 방이 남았는데 사실 그게 많이 아픈 거거든요. 여기서 버티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손을 들고 나가느냐 이 차이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버티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텐베거가 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아니면 어쨌든 원금을 회복할 수 있는 구간은 분명히 온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이 마지막 한 방이 좀 많이 아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 자금이 유입될 수가 없다면 일단은 조금은 견디셔야 되는 구간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은 오히려 팔다기보다는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새로 신규 자금을 구하실 수 있다면 그 자금을 어떻게 쓰셔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고민하는 시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채팅창에서 지인분들이 삼성전자 8만 원대에 걸려들었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8만 원대에 걸려들어서 지금 버티고 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삼성전자도 체크할 게 많습니다. 최근에 이제 5만 원대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일단 횡보는 하지만 네. 앞으로 삼성전자가 우리가 진짜 우리나라 안에서 국민주로서 진짜 투자할 만한 네. 여건이 펼쳐질지 현재 상황을 짚어볼게요. 저는 이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항상 SK하이닉스를 먼저 말씀 많이 드렸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삼성전자도 분명히 봐야 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대기업들 중에서 최근에 신저가를 많이 깬 종목들이 많이 있죠. 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근데 이상하게 삼성전자는 그런 종목들에 비해서 그래도 덜 이제 탄식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에게 사실 이벤트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경영권 승계 관련된 얘기도 좀 최근에 좀 많이 나왔었죠. 여기다 이제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도 좀 상당히 많이 나왔었고, 물론 이게 이제 썰인지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삼성물산 중심의 어떤 지주회사 전환 등 여러 가지 지금 지배구조 관련된 루머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볼 때는 현재 상황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저는 이제 현재 그룹의 지배구조를 좀 유지를 하면서 좀 이제 최대 주주 일가의 지배력을 좀 유지하는 방향으로 좀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좀 사업을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러한 가운데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승진선까지 같이 돌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좀 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선 회장으로 승진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조만간 좀 더 이슈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 관련돼서 앞에서 좀 계속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D램 관련돼서 지금 기술력을 상당히 좀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그 14나노 관련돼서 지금 공정을 좀 더 제가 볼 때 세밀하게 좀 다루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LPDDR이라고 해서 저전력 더블 데이터 레이트 5X라는 이런 D램을 관련돼서 지금 이제 업계 최고의 수준으로 어떤 동작 속도를 지금 구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제가 볼 때는 저전력이라는 거 봤을 때 전력의 소모량이 적고 여기서 동작 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D램의 어떤 차세대 선두주자로서 좀 제품을 만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이제 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UV 공정이 쓰였다는 점도 상당히 인상적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D램에서의 격차를 더욱더 어떻게 보면 벌리는 지금 삼성전자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최근에 보게 된다면 파운드리 관련돼서도 얘기가 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특히 이제 TSMC랑 제가 볼 때는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뭐 인텔까지도 좀 뛰어들었죠. 인텔도 이제 파운드리 관련돼서 매출을 인식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또 3파전이 된다. 여기서 인텔이 좀 파운드리 관련돼서 좀 매출을 인식하게 되면 삼성전자가 3위로 떨어질 것이다. 인텔이 2위로 들 것이다. 이러한 좀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투자를 좀 많이 하려는, 그리고 좀 더 이런 기술 격차를 벌리고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수요일 나아질까요? 근데 지금 보니까 1몇 나노까지 나온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2027년까지.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저는 지금 수율에 관련된 부분이 가장 좀 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지금 이제 뭐 삼성 같은 경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3나노, 지금 3나노 지금 계속해서 지금 지난달부터 물량 생산을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4분기로 좀 늦춰지면서 더욱더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3나노를 가지고 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뭐 2025년에 2나노까지도 간다고 하니까, 로드맵이 나왔으니까 제가 볼 때는 수율만 잡는다고 하면 TSMC의 좀 고객들, 뭐 인텔의 어떻게 보면 잠재 고객들을 좀 더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사실 D램에서 최고 경쟁을 갖고 있지만 파운드리가 그래도 D램보다는 시장이 좀 2배 이상 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안정된 공급처를 좀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결국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명운이 어떻게 보면 파운드리에 달려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이런 부분에 계속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TSMC가 꽉 잡고 있어서요. 그렇죠. 예, 뭐 TSMC 인사이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TSMC가 한 파운드리를 넣은 제품이다라고 하면 더 소비자들이 더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를 하고 있는 삼성전자잖아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 3나노, 2나노 관련돼서 그래서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특히 이제 이 반도체 시장에서 결국 이제 TSMC를 따라갈 회사가 삼성전자, 인텔, 어떻게 될 것이냐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TSMC가 3나노를 거의 3년 안에 만들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이 나오고 있고, 결국 그런 측면에서 3나노, 2나노를 누가 따라갈 것이냐,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결국은 고객 확보가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삼성이 좀 이제 그 글로벌 리더십을 되찾으려면 2025년까지의 어떤 행보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올해 지금 이제 3나노, 그다음 2024년에 2나노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로드맵을 얼마나 좀 이행이 되는지가 좀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의 결과물이 결국에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그 경영 자질의 잣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 확인해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십시오. 금요일장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말 좀 홀가분하게 즐겁게 보내세요, 여러분. 저는 다음 주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